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술적 진보나 혁신이 다 똑같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부를 창출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말 거대한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런 뻔한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려고 합니다. 부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진짜 파괴적 혁신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 구조적인 본질을 저와 함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의 두 가지 방향성을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 왜 잘 나가는 1등 기업들이 어이없이 무너지는지 그 초과 성능의 덫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와 엔비디아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보고 네 번째로 위워크 같은 가짜 혁신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거대한 S커브까지 쉼없이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의 차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존 시장을 장악한 기업과 새로운 도전자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굴 타겟으로 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 두 혁신의 길이 출발선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 혁신은 기존에 돈을 많이 내는 우량 고객들을 위해서 아주 안전하게 제품 성능을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파괴적 혁신은 완전 딴판입니다. 처음에는 돈 안 되고 무시당하는 저가 시장을 파고들어요. 솔루션도 훨씬 저렴하고 접근하기 쉽죠. 처음엔 진짜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궤적을 한번 볼까요? 진짜 눈여겨보셔야 할 게 이겁니다. 시장의 파괴자들은 저 밑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기존 제품들에 비하면 엄청 조잡해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내공을 쌓다가 딱 어떤 변곡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말 그대로 무서운 가속도가 붙으면서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혁신가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최고의 두뇌들과 막대한 자본을 가진 1등 기업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허술해 보이는 신생 스타트업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까요? 이게 바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주가 말한 오버슈트, 즉 초과 성능의 덫입니다. 기존의 1등 기업들은 비싼 돈을 내는 고객들 입맛을 맞추느라 쓸데없이 너무 고사양, 고가격의 제품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수익성 낮다고 철저히 무시해버린 저 밑바닥 안전지대에서는 파괴자들이 주류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무기를 조용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위대한 기업들이 처참하게 망하는 이유가 경영진이 바보 같거나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합리적이라서 망해요. 당장 마진이 안 나오는 시장을 철저한 논리로 배제하다가 나중에 진짜 위협을 깨닫고 부랴부랴 대응하려고 보면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인 거죠. 세 번째 파트, 가속화되는 파괴입니다. 이런 파괴적 이론이 우리가 사는 현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현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시장을 부숴버린 넷플릭스와 엔비디아의 S커브 사례를 통해 그 무서운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진화해온 과정을 보면 진짜 소름 돋게 치밀합니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제일 짜증내던 연체료를 없앤 DVD 우편 대여 서비스로 틈새를 파고들었죠. 그러다 두 번째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를 싹 다 버리고 과감하게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예 자기들이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직접 만들면서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당시 비디오 대여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블록버스터는 왜 이걸 보고만 있었을까요? 못 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가장 큰 수입원이 바로 그 짭짤한 연체료였거든요. 넷플릭스를 따라하려면 자기들의 가장 큰 현금줄을 스스로 잘라내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변화에 끌려가다 무너진 거죠. 엔비디아의 성장 공식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인텔보다 연산 조금 더 빠른 칩을 만든 게 아니에요. 무려 2006년부터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이 지배하고 있던 선형적인 CPU 연산 체계 자체를 병렬 처리가 가능한 GPU 가속 생태계로 아예 밑바닥부터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챗 GPT라는 거대한 인공지능의 폭발이 일어났죠. 그때 시장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한번 보세요. 2021년 1분기만 해도 인텔이 데이터 센터 점유율 6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 4분기 예상치를 보면 진짜 충격적이죠. 인텔은 6%로 쪼그라들고 엔비디아가 무려 86%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시장의 권력이 이렇게 폭력적일 정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자본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럴듯한 비전을 외치면서 수조 원의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회사가 다 파괴적 혁신을 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진짜와 가짜를 철저하게 구별해내야 합니다. 사무실 공유 업체 위워크 기억하시죠?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거대한 테크 기업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을 홀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보니 어땠나요? 테크 기업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한계 비용 제로라는 마법 같은 반이 경제성 모델이 아예 없었습니다. 철저한 환상이었죠. 위워크가 보여준 세 가지 치명적인 흠결을 짚어볼게요. 첫째, 자본의 착시. 이건 혁신이 아니라 그냥 돈을 태워서 몸집만 키운 거였어요. 둘째, 구조적 비대칭성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건물 싸게 빌려서 비싸게 넘기는 전통적인 부동산 전대업이었죠. 셋째, 투명성이 제로였습니다.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이상한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진짜 취약한 비즈니스 모델을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평가할 때는 아주 냉혹한 기준을 들이내야 합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비용도 덩달아 커지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 남들이 베낄 수 있다? 그건 100% 가짜 혁신입니다. 반대로 생산은 늘려도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생태계 안에 고객을 완벽하게 가둬버리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혁신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넥스트 S커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무시무시한 파괴의 원리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다가올 향후 10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이런 거대한 비대칭적인 부의 기회를 찾아내야 할까요? 이제 미래의 파괴적 혁신은 그저 단일 기술 하나에서 띡 하고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무섭게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 AI가 현실 세계의 물리적 노동을 대체하게 만들 로보틱스,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할 새로운 에너지 전환 기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융합의 플라이휠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폭발적인 가치가 탄생할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볼록성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초기 단계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입을 타격, 즉 하방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융합 기술들이 성공 궤도에 올라서 터졌을 때 열려있는 상단의 잠재력은 사실상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의 창출은 바로 이 비대칭적인 곡선 위에서 일어납니다. 제프 베조스가 남긴 엄청난 명언이 있죠. 야구에서는 아무리 스윙을 잘해도 한 번에 최대 4점밖에 못 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어쩌다 한 번 제대로 스윙하면 1000점도 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자본의 세계를 지배하는 몇 법칙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극소수의 파괴적 기업들이 시장의 장기적인 부를 거의 전부 독식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오늘 설명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여기저기서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바로 이런 혼란의 밑바닥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는 다음번 구조적 비대칭성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제2의 엔비디아나 넷플릭스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초기 기술 특유의 그 조잡해 보이는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조용히 숨겨져 있는 단위 경제성이라는 무서운 수학적 진실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료가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통찰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